블랙박스를 여는 순간 생존의 단서가 드러납니다. 생존 블랙박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존의 단서 블랙박스 김재원입니다. 생존의 기록을 분석해서 건강의 단서를 추리하는 시간 생존의 단서 블랙박스.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계절의 여왕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의 여왕 안소미 씨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이자 가수이자 엄마이자 딸이자 며느리이자 아내인 안소미입니다. 아니 가정의 달 얼마나 바쁘세요. 근데 사실 저만 바쁜 게 아니라요. 네. 5월 가정의 달이니까 이제 모두들 부모님 챙기시고 또 아들, 딸 챙기고 우리 손주들 챙기고 더 바쁘고 또 이제 가족 행사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 간절해지는 게 바로 우리 가족의 건강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건강에 어디 여행도 가시는 거니까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맘때 꽃놀이 다녀오셔서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진료실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애들하고 더 많이 다니고 싶은데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너무 속상하다. 건강을 미리미리 잘 관리하지 않은 걸 지금 후회한다라고 하십니다. 네, 건강이 무너진 다음에는 아무리 관리해도 늦습니다. 미리미리 한순간이라도 좀 더 일찍 관리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요. 그 한순간이 만든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생존의 단서 블랙박스 먼저 생사의 기록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발생한 사고 영상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는데요. 아이고, 다행히 반대편에서 내려오던 군인들이 넘어지는 어르신을 잘 잡아줬다고 합니다. 아니 잠깐 균형을 잊으신 것 같은데 밑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그러게요. 큰일 날 뻔했네. 어머머머. 비틀거리다 그대로 넘어지시는데 앞에 있던 다른 일행들까지 균형을 못 잡고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저 군인분들 와. 다음 사고 영상은 출근 시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출근 중이던 여성이 달려가 보축을 해주시는데요. 여성은 어르신을 안전하게 계단에 앉으시게 한 후에 몸을 날리듯 내려가서 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를 멈춰 세웠습니다. 우와. 아니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니까 제대로 일어나지를 못하세요. 네. 여성분이 지혜로운 게 어르신을 일단 안전하게 앉힌 다음에 빨리 내려가가지고 에스컬레이터 정지 버튼을 눌러가지고 움직임을 멈췄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순발력 있게 행동하셨어요. 아니 지하철역에서도 우리 쇼핑센터에서도 이 하루에도 몇 번씩 타는 에스컬레이터인데 와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이런 낙상 사고는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제 해부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에 근육이 있고 관절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조절하는 신경이 실시간으로 서로 잘 반응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게 노화가 진행이 되면 이러한 시스템 전체가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무릎 밑에 이쪽에 관절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균형 감각에 대한 반응 속도 자체가 느려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중심이 흔들려도 저렇게 보셨던 것처럼 버텨내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시는 거죠. 낙상이 더 무서운 건 넘어지는 순간도 문제지만 넘어진 이후가 아닐까 싶어요. 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요. 65세 이상의 노인은 이 낙상이 발생했을 때 단순한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주의해야 할 이 고관절 골절이 있는데요. 이 고관절 골절은 낙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20에서 30%에 달한다는 보고도 그래요? 있을 만큼 굉장히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결국 예방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이 낙상 예방의 핵심은 결국 관절 관리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3분의 1이 매년 낙상을 경험하고요. 그중 상당수가 반복적으로 낙상을 겪는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관절이 조금만 불편해도 나이 드니까 당연하지라고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는 사이 관절 기능은 더 빠르게 떨어지고 또 낙상의 위험은 조용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말씀 듣고 보니까 낙상이 순간의 실수처럼 보이지만 이미 약해진 관절에서 시작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관절 건강이 무너진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생존의 단서 블랙박스 또 다른 생사의 기록 함께 하시겠습니다. 재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여성분이 차에서 일단 내리시는데요. 잠깐만요. 뭐가 있었어요?
뭐가 접질린 것 같아요. 한번 주저앉은 뒤에는 일어나기도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많이 놀라셨겠는데요. 아유, 왜 아니겠습니까? 당시 사고로 오른발 골절을 입으셨다고. 안녕하세요. 무릎 관절 통증 때문에 사고 났던 홍순이에요. 2년 전에 속초 놀러 갔다가 2시간 거리 되니까 그냥 차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이게 관절 이런 데가 뻣뻣해지나 봐요. 근데 차에서 이렇게 내릴 때 몇 발자국 걷다가 그냥 접질르더라고요. 정형외과 갔더니 수술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철심을 큰 거 박았어요. 오른쪽 발. 금속 고정술까지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 정도면 수술 후에 꾸준한 재활 관리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라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통증이 원인이었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무릎만 안 아프면 살 것 같아요, 내가. 다 모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을 것 같아. 네, 무릎만 안 아프면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걷기 힘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까요? 네, 관절염은 본인만 아는 통증이고 하루 종일 24시간 시도 때도 없이 아프니까 더 견디기가 힘든 거죠. 100세를 넘어 120세 시대까지 얘기하고 있는 요즘 관절이 버텨주지 못한다면 그 시간을 완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사실 화장실은 내 발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될 수 있다는 건데 괜히 무릎이 너무 아프고 진짜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관절 기능이 떨어지면 걷는 시간이 줄어들고 외출이 제한되면서 근력 저하가 빠르게 가속화되는데요. 이러한 활동량 저하는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고 관절염으로 인한 염증성 물질은 전신으로 퍼지게 됩니다.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36%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게다가 활동 저하와 사회적 고립이 이어지게 되면 치매, 그리고 뇌손상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절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적신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낙상의 시작, 그 근본 원인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연골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써야 하는 이 무릎의 연골은 두께가 약 3mm에 불과한데 보행 시에는 체중의 약 1.5배, 또 계단을 오를 때는 3배에서 4배의 하중을 견뎌야 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연골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손상이 시작되면 스스로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이 정상 연골이고요. 또 오른쪽이 퇴행성 관절염 말기 4기 환자의 연골입니다. 정상 연골은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고 탄탄한 반면에 손상된 연골은 표면이 완전히 닳아서 뼈가 노출된 그런 상태죠. 연골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해서 이 관절염을 방치하기가 쉽고요. 연골이 닳게 되면 뼈끼리 직접 부딪히게 되는데 이 뼈에는 신경 조직이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연골을 잘 지켜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연골이 닳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이 써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네. 경우들이 많은데요. 근본적인 거는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의 변화라는 거죠. 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연골을 지탱하는 핵심 성분이 콘드로이친의 감소인데요. 그 연골은 스스로 재생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성분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연골 구조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콘드로이친은 연골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연골은 혈관이 없기 때문에 이 관절 주변을 채우고 있는 활액이라는 액체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가 걸을 때와 같이 관절이 압력을 받으면요, 연골이 스폰지처럼 압착되어서 연골 속의 노폐물을 뱉어내고 다시 발을 떼서 압력이 약해지면 신선한 활액을 딱 빨아들여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환이 원활해야지 탄성이 있는 건강한 연골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조혜경 선생님 설명처럼 연골에서는 탄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콘드로이친은 연골의 탄성을 담당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문제는 이 콘드로이친은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줄어든다는 점이거든요. 10대에는 풍부했던 콘드로이친이 40대에는 10대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를 했다가 70대가 되면 거의 바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게다가 콘드로이친 감소로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면 활액이 염증 물질과 또 손상된 연골의 찌꺼기로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연골 속으로 활액이 잘 스며들지 못하게 되고요. 연골 손상이 더 가속화되는 것이죠. 자, 한 연구에서도 이 콘드로이친이 이 활액이 적절한 점도와 수분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콘드로이친이 부족하면 활액 오염에 그리고 연골 탄성 저하로 충격 흡수까지 못한다니까 이 콘드로이친이 가파르게 감소한다는 건 우리 관절 연골에게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거네요. 이렇게 끔찍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1년에 약 5.3%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연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수년에 걸쳐서 연골의 상당 부분이 소실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1년에 5.3%면 그러면은 계산 10년이면은 얼마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화면을 보니까 좀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그러게요. 네, 이 활액 문제와 콘드로이친 감소가 함께 작용을 해서 관절염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오염된 활액으로 인한 연골 손상을 막고 줄어든 콘드로이친을 보충하는 것이 관절 건강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콘드로이친만 잘 챙기면 되는 걸까요, 교수님?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짚어야 될 게 콘드로이친 종류에 대한 개념을 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콘드로이친은 대표적으로 사형하고 육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육형 콘드로이친인데요. 이 육형 콘드로이친은 연골이 압력을 받았을 때 형태를 유지하고 외부 충격을 분산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육형 콘드로이친이 줄어든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종의 노화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70대 연골 속 콘드로이친 6형은 20대에 비해서 48%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골을 한번 닳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거고 또 나이가 들수록 육형 콘드로이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절을 잘 관리하셔서 관절 건강을 되찾으신 분이 있습니다. 생존의 단서 블랙박스 생존의 기록 함께 하시겠습니다. 젊은 시절 아들 하나 잘 키우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관절 통증은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무릎이 멈추니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젠 나를 위해 살자. 무엇보다 관절 관리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70세 이후의 삶이 더 기대되는 활력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69세 원윤입니다. 네, 관절 건강 되찾고 인생 2막을 살고 계신 오늘의 주인공 원윤희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관절 건강을 되찾으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100살까지 중년 여성들의 워너비로 살고 싶은 69세 원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00살까지라뇨. 100세 이후에도 더 건강하게 사시겠네요. 네. 네. 한복 짓는 일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그럼 지금 입고 오신 생활 한복도 직접 지으신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입고 자랑하러 왔습니다. 아니 옷도 이렇게 직접 만드시고 에너지 그러니까요. 넘치시는 분이 저는 관절이 좀 많이 안 좋았다는 게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게요. 갱년기가 오면서 관절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랑 허리가 아프고 밤에는 화끈화끈 무릎이 열이 나고 통증도 심하고 수백 개의 바늘로 찌르는 그런 아이고. 기분이었어요. 아니, 아픈 시절 말씀하시니까 표정이 확 어두워지세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생각이 뭔가 또 갑자기. 감정이 복받치신 듯한 느낌을 받는데. 네. 사실 여성은 구조적으로 관절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무릎 연골의 평균 두께가 약 3mm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여성의 평균 연골 두께는요, 약 2.3mm로 남성보다 20% 이상 얇아요.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연골이 더 얇은 거죠. 아이고. 아 그럼 우리 여성들은 그럼 처음부터 연골이 얇게 태어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50대 이상의 골관절염 환자의 약 70%가 여성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결국 관절 통증이 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일상 또 삶 자체를 위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재봉틀이 오른쪽 발로 발판을 이렇게 밟는 일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무릎이 찌릿찌릿하니까 이제 한복을 못 만드는가 막막했죠. 버텼어요, 처음에. 아이고. 늦게야 이제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이 이미 많이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원윤희 씨처럼 뒤늦게 진단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통증은 참는다고 낫는 병이 아닌데요. 참고 버티는 동안에도 관절 손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관절염 환자 10명 중에 4명은 통증을 느끼고도 5년 이상 병원을 찾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년을 버티신 네. 거예요. 그래도 원윤희 씨는 뒤늦게라도 관리를 시작하셔서 관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관절이 아플 때와 관절의 건강을 되찾았을 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원윤희 씨의 일상 속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자,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 여기가 제가 주로 일하는 작업 공간이에요. 공간이 꽤 넓어요. 그럼 이 한복들, 어머,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네. 전터 한복의 멋을 유지하면서도 일상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게 만들고 있어요. 네,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드시는데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일이죠. 한복 네, 짓는 네. 일이. 근데 몸을 저렇게 굽혀서 작업하시는 게 쉽진 않으실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천을 놓잖아요. 그러면은 두께가 있어요. 아무리 얇아도. 그거 이렇게 차에 앉게 하려면은 무릎을 구부릴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무릎만 아픈 것이 아니고 이게 생업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었죠. 아유, 제가. 아플 때는. 이런 과정에서 원윤희 씨만의 특별한 한복 한 벌이 완성되는 겁니다. 퇴행성 관절염 걸렸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재봉틀이고 또 평생 친구인데 얘 탓인 것 같아서 되게 꼴보기 싫었죠. 옛날 거는요, 가정용이라고 해서 굉장히 페달을 밟아야 돼요. 페달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힘이 더 들어가죠. 이 공업용보다.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사실 저 작업은 한쪽 무릎에 무리를 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작업하시는 걸 보면 오른발, 왼발 이렇게 리듬을 살리면서 양쪽 관절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나름 방법을 찾으신 것 같네요. 저는 드럼 치시는 줄 알았어요. 네, 아유,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제가 한복 제작 말고도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오, 다른 일이요? 아, 수업하시나 보다. 네, 맞습니다. 이야, 건강도 되찾으시고 다시 좋아하는 일도 하시고, 이야, 대단하십니다. 들어가는 부분 그거를 한번 이거 하기 전에 일단은 예전에는 수업을 계속 해오다가 무릎이 아파서 좀 중단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릎이 좋아져가지고 다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수강생분보다 더 열정적이고 신나 보이시는데요. 아유, 수강생은 열심히 하시느라 그래요. 네. 한복 제작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인데요. 수업 시간은 저한테 또 다른 활력을 주는 시간이에요. 아, 가르치시는 게 또 재밌으시구나. 뭘 들고 나오시네요. 네. 네, 관절 건강을 위해 또 챙기는 거예요. 이거 내가 관리할 때 먹던 건데 한번 먹어봐봐. 아, 그래요? 응.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야. 이게 어디에 좋아요? 무릎 관절. 무릎 관절. 야, 무릎 건강도 배우는 시간도 있고 좋네요. 네. 아유, 저 수강생은 복이 많으시네. 틈틈이 운동도 하고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챙기며 관리한 덕분에 통증이 줄고 관절 건강도 좋아졌는데요. 이제는 10년, 20년 거뜬할 것 같아요. 거의 다 지금 다 해가지? 네. 그럼 잠깐 일어났다 스트레칭 한번 하자. 스트레칭이요? 수업 시간에도 그게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이거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한복 짓는 일 하려다 보면, 네, 관절 건강 지켜야죠. 오래 앉아 있으면 재봉이나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필요해. 시원하지? 아, 네. 시원해요. 그런데 또 하나 시원하게 해줄 게 있어. 또 있어? 좋은 게 있어요? 바로 이거야. 이거 매직펜인데? 그거로도 네. 또 발 근육 풀어줄 수 있어. 그래? 내가 하는 거 잘 봐봐, 한번. 네네네. 아, 근데 저건 따라하기 쉽잖아요. 해봤는데 좀 시원합니다, 저거.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게 평소 잘 쓰지 않던 근육을 자극해서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겠고요. 발 아치도 바로잡아서 무릎 충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무릎이 건강해지면서 달라진 일생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는 거예요. 꽃놀이 가셨나봐요. 아플 때는 나가기도 힘들고 표정도 어두웠지만 지금은 마음껏 웃을 수 있어 행복해요. 친구분들이 예사롭지 않으시네요. 네. 다들 멋쟁이시네. 또 사진의 기본은 포즈잖아요. 아팠을 땐 사진 찍는 게 너무 싫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주도해서 사진도 찍는답니다. 네. 포즈도 자유자재로 막 바꾸시네요. 역시 디자이너셨어요. 유리야, 너 정말 다리 좋아졌어. 그렇지? 예전에는 그렇게 막 만나자고 그래도 안 만나고 안 나오고 하던데, 많이 좋아졌네. 그랬지. 그때는 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갔어. 요즘엔 무릎 좀 어때? 무릎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 거의 정상에 가까워. 버티기도 잘하고 무릎 많이 좋아졌어. 야, 근육도 단단한데? 그래? 많이 생겼다고. 덕분에. 아주 좋네. 아유, 애썼어. 최고다, 최고. 예전부터 훨씬 좋아졌지? 유리야, 얼굴도 이뻐졌다. 야, 진짜 활기찬 일상을 되찾은 우리 원윤희 씨 정말 멋지십니다. 준비 다 됐다. 어때? 좋지? 완전 힘들었어, 내가. 봄나들이의 마무리는 봄나물 비빔밥이죠. 제철나물 들어간 비빔밥. 그럼 건강에도 좋겠어요. 아유, 그러게요. 고추장. 근데 괜찮아? 딱 맞아. 다행이다. 오늘 저녁 비빔밥 먹어야겠다. 네네, 좋습니다. 나는 요즘에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가 좀 찌릿찌릿해. 걱정이야, 그래서. 나도 그거 심정 알지. 정말 누구는 몰라. 그냥 당사자만 아는 것 같아. 나만 알아. 나도 그래서 병원 다녔는데 주사 맞아봤지. 근데 그때뿐이야. 시간이 지나니까 또 아파. 아파본 사람이 그 통증의 괴로움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챙겨주시는 것 내가 같습니다. 이전 관절 때문에 챙겨 먹는 게 있거든. 이게 뭐예요? 이게 철갑상어 콘드로친이야. 예전에 많이 아팠던 통증도 줄어든 것 같고 무릎이 빡빡했던 것도 좋아진 것 같아. 이래서 다리 아프다 소리 안 했구나 요즘. 관절 같은 거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 그냥 그래서 이거 먹고 나서 더 좋아져. 젊어서부터 먹어. 젊어서부터? 원윤희 씨의 생존 관절 건강 단서입니다. 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지 않기.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으로 관절 건강을 챙기기였습니다. 박수로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행복한 일상 저희 구경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틈틈이 운동하시고 일하시면서도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네. 꾸준히 챙겨 드시고 계신데요.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관절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알게 됐어요. 저도 무릎 통증이 심해서 꾸준히 챙겼는데 무릎이 한결 부드러워진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요, 그 선생님 콘드로이친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철갑상어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철갑상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50년 이상을 사는 장소인데
이 그 척추나 뼈의 대부분이 연골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원시 어류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연골의 구성 성분인 콘드로이친을 추출하는 게 이제 돼지나 소에서도 추출을 하게 되는데 돼지나 소에서 추출하는 콘드로이친 원료에 비해서도 함량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150년을 산다니까요. 뭐 인간은 50년, 60년만 네. 살아도 삐걱거리고 또 그렇죠. 고쳤어야 하는데 네. 150년을 건강하게 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건강의 연골의 핵심 성분은 아까 이제 제가 여러 종류의 콘드로이친 중에서도 육형 콘드로이친이라고 네, 얘기를 네. 했는데 바로 철갑상어의 연골에 육형 콘드로이친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육형 그 콘드로이친은 연골 탄성에 작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사형은 뭡니까? 사형. 사형 콘드로이친은 연골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 구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사형 콘드로이친이 많아지면 연골이 딱딱해지면서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탄성이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탄성을 잃은 연골은 외부 충격을 버텨내지 못하고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관절염 환자 연골을 봤더니 사형 콘드로이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요. 반대로 건강한 성인의 연골은 약 90%가 육형 콘드로이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관절이 건강할수록 육형이 많고 관절염이 진행될수록 사형 비율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네, 결국 육형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육형 콘드로이친이 감소하면 연골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실험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쪽은 육형 콘드로이친이 감소해서 연골이 마모된 관절, 다른 한쪽은 육형 콘드로이친이 풍부한 관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관절에 충격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육형 콘드로이친이 많은 쪽은 탄성이 좋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해서 뼈가 다치지 않는 데 반해서 육형 콘드로이친이 감소해서 연골이 닳아버린 쪽은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뼈에 그대로 충격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의 육형 콘드로이친이 풍부하고 육형 콘드로이친이 풍부하니까 이 연골 탄성에 도움을 줘서 이 충격에도 덜 손상되고 그러니까 염증으로부터 보호를 해준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철갑상어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 자체가 이제 그 육형의 비율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염증성 물질의 그 분비 자체를 40% 감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연골세포 생존력은 3배를 증가시키면서 연골세포가 죽는, 사멸하는 것을 막아가지고 연골과 관절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관절염을 유발시킨 동물한테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투여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봤더니 그 연골하고 연골 주위에 있는 활막, 그 주변에 연골 재생의 필수적인 성분 함량이 균일하게 증가되는 것도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육형 콘드로이친이 감소하면 관절의 염증이 더 증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변화를 이해하기 쉽도록 실험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기 하얀 공을 콘드로이친 육형이라고 하고요. 파란색 물을 염증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육형이 많은 경우에는 염증의 침투를 막아주는데요. 만약 콘드로이친 육형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네, 육형이 부족하면 염증이 더 잘 침투해서 연골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염증을 낮추면서 동시에 연골 재생까지 도움을 준다는 건데요. 사실 원윤희 씨가 산 증인이시잖아요. 쭉 설명 들으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선생님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제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짱짱한 무릎으로 잘 걷고 싶어요. 네, 짱짱한 무릎 정말 모두가 소망하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결국 중요한 건 연골의 탄성이란 얘기인데요. 콘드로이친이 관절에 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앞서 활액이 연골의 생명선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콘드로이친을 섭취했을 때 활액과 연골 조직에서 콘드로이친 함량이 증가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즉 섭취한 이 콘드로이친이 실제로 연골에 도달을 해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니까 이 연골이 상대적으로 얇은 여성분들이나 뭐 특히 중년 여성분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수치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관절염 환자 80명에게 콘드로이친을 6개월간 섭취하게 한 후에 20m를 걷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섭취한 그룹에서 걷는 시간이 유의미하게 단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걷는 시간이 저렇게 빨라졌다는 건 그만큼 통증에서도 더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돼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의 흡수력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우리 몸은 세포의 구조가 다르면 잘 받아들이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조직과 구조가 비슷할수록 체내 흡수성과 또 생체 적합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준비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그래프가 거의 비슷한데요? 네,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사람 연골 속 아미노산 구성과 이 철갑상어 연골 속 아미노산 구성이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체내 흡수와 활용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연구 결과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체내에서 16시간 혈중 농도가 잘 유지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철갑상어 연골 구조가 사람 연골 구조랑 거의 비슷해서 흡수에 유리하다는 얘기인데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의 흡수율이 높은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네,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저분자라는 것입니다. 이 콘드로이친은 분자량이 작을수록 흡수율이 높고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력이 더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분자량이 작은 콘드로이친은 흡수율과 활성산소 제거 기능이 고분자 콘드로이친에 비해서 약 3배가량 높았다고 합니다. 원윤희 씨는 그럼 꾸준히 챙겨 드시면서 몸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셨어요? 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챙기기 시작했는데요. 걷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재봉틀 앞에 오래 앉아서 작업해도 무릎이 찌릿찌릿하게 아팠던 게 한결 줄어든 느낌이었어요. 네, 진짜 즐거워 보이세요. 사실 원윤희 씨는 도움을 받으셨는데 앞서 보셨던 홍순희 씨 기억하십니까? 잦은 낙상 사고로 관절 통증으로 일상이 무너진 경우 함께 하셨는데요. 글쎄요, 홍순희 씨의 일상 속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쉬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바로 홍순희 씨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통증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시네요. 아우, 일어나자. 아우. 특히 일어나실 때 아마 통증이 굉장히 심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호대 착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릎 보호대를 해야 하루가 기분이 좋고 이거를 해야지만이 제가 잘 걸어 다니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보호대 또 착용하시고 집안일 또 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네, 세탁기가 아무래도 높이가 있다 보니 빨래를 꺼낼 때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게 한쪽 무릎에만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저러다가 저러다 이거 멀쩡한 반대쪽 무릎이 또 탈날까 봐 걱정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오른쪽은 아픈데 왼쪽은 안 아프니까 거기에 계속 이제 무게가 실리니까. 오른쪽이 아픈데 무릎이 자꾸 힘을 왼쪽으로 쏠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왼쪽도 또 아파요. 아우 힘들어. 아우 아파. 민지야. 이게 혼자 하실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엄마 이거 아픈데 왜 하고 있어? 내가 하면 되는데. 네가 해주려고 너무 고맙다. 관절염으로 예전과 달라진 홍순희 씨의 일상에 딸의 마음도 무겁기만 하다는데요. 좀 속상하고 좀 안타까워요. 네. 전에는 많이 친구들끼리 놀러 다니고 했는데 아프고 난 뒤로는 거의 집에만 계세요. 네. 마음이 우울해져요. 자꾸 아프니까. 아이고. 그래도 어머니 다 이렇게 다리에서 주물러 주시네요. 효녀분이에요. 네. 아플 때 느낌은 콕콕 쑤시고 칼 베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정말 내가 신경이 날카로워지더라고. 무릎이 아프면.
파스는 일시적인 통증 완화에만 도움을 줄 뿐 근본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스를 한 박스씩 사놓고 지내요. 파스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조금만 아파도 붙이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서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참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서 주사를 맞아요. 1년에 2번씩. 그거 맞으면 그래도 좀 반짝하고 괜찮더라고요. 자, 진료 결과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요즘에 무릎은 좀 어떠세요? 요새 계속 아파요. 아팠다 안 아팠다 네네네. 막 계속 그래요. 엑스레이 찍으신 거 보니까 바깥쪽 부분은 간격이 이 정도 떠 있는데 안쪽 부분은 간격이 좀 좁아요. 자, 소독을 먼저 할게요. 선생님 이거 주사 맞고도 한 달 있다가 또 맞아도 되는 건가요? 그 스테로이드 주사는 맞고 나서 간격을 한 3개월 정도는 띄는 게 좋아요. 이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혀서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이 통증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활동량을 갑자기 늘리게 되면 손상된 관절의 하중이 계속 쌓이면서 연골의 마모가 오히려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치료가 아니라 통증을 완화시키는 주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도 있으면은 괜찮은데 더 아파지면 걱정이 많아요. 또 애들한테도 짐 되고 그럴까 봐요. 걱정이 많아요. 먼저 정확한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해 홍순희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소 긴장하신 것 같긴 한데요. 그러실 수 있죠.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니까 병원에는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쪽 무릎 엑스레이와 혈액 검사, 관절 통증 지수 검사하셨습니다. 균형 감각 측정을 했는데요. 그 결과는 10초 미만으로 낙상 위험이 높은 군에 해당돼서 균형 능력이 저하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무릎 엑스레이에서 관절 간격이 살짝 좁아져 있고요. 또 볼극이라고 해서 뼈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지속적인 관절 건강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을 측정할 수 있는 워맥 지수 검사 결과 96점 만점에 59점으로 통증이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홍순희 씨는 도전하는 동안 규칙적인 식사, 또 운동, 그리고 또 따님과 함께 챙겨 드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딸과 함께 철갑상어 콘트레이츠를 챙겨 먹으며 관절 관리를 해보기로 했어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음식도 잘 챙겨 먹으면서 철갑상어 콘트레이츠를 챙기고 있어요. 부어있던 무릎이 붓기가 빠진 것 같고 무릎 통증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가셨어요. 그러게요. 자, 이 시간의 노력은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이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균형 감각 좋아진 거죠. 균형 감각 측정에서는요, 이전보다 버티는 시간이 늘어나며 전반적인 균형감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도 꾸준한 건강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전 이후 워맥 지수 검사에서 통증이 완화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무릎 건강이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잘 관리하신 것 같습니다. 이야, 다행입니다. 예, 아유, 흐뭇하게 지켜보셨는데요. 사실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관절 건강을 먼저 되찾은 선배로서 우리 홍순희 씨에게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이라도 관절 관리를 시작하면 내일은 통증이 덜합니다. 하지만 미루면 미룰수록 아픈 날은 더 길어지는 거니까요.
꾸준히 더 오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미루면 미룰수록 아픈 날은 더 길어진다. 우리 모두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홍순희 씨 관절 엑스레이에서도 봤잖아요. 연골이 다르면 관절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 이게 통증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무릎 관절의 건강 상태는 이 뼈와 뼈 사이의 관절 간격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격이 줄어들면 충격이 뼈에 직접 전달이 되면서 마찰과 염증이 증가를 하고요. 연골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절 변형도 더 심해질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연골이 다르면서 이 뼈 사이 간격이 좁아지는 거니까 연골의 탄성력이 좀 더 좋아지면 그걸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관절 간격을 지키는 게 곧 연골을 지키는 거고 그 중심에는 육형 콘드로이친이 있다. 그래서 철갑상어 연골에서 유래한 육형 콘드로이친은 연골의 수분과 탄성을 유지해서 연골 두께와 완충 기능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면서 관절 간격을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준비를 했는데요. 유리컵 안에 든 것을 관절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절염으로 육형 콘드로이친이 감소해서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는 걸 가정을 한 겁니다. 이때 육형 콘드로이친을 보충해 준다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늘어난 거 모습 보실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육형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보충을 하면 연골 내의 그 수분과 탄성 유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연골의 추가 손상 속도도 늦추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드로이친이 연골을 완전히 재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남은 연골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액체를 제 무릎에 붓고 싶은 심정입니다. 눈에 띄는 차이를 느끼니까 체감이 확 되네요. 간격이 벌어지는 건 우리가 봤는데 실제로 통증 변화는 어느 정도나 나타나나요? 네, 이에 실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관절 통증이 있는 45세 이상 12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한 결과 42일 만에 관절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3개월 이상 섭취한 경우에는 관절 통증이 무려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달 조금 넘은 기간 만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원윤희 씨가 꾸준히 챙기신 게 정말 잘하셨던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맞습니다. 거. 거기서 이제 꾸준히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콘드로이친은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관절염뿐 아니라 요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경통, 어깨 결림 같은 그러한 증상에도 개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중요한 건 그거죠. 단기간 효과를 본다기보다는 꾸준하게 관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꾸준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관리를 시작하면 내일이 편하다라고 말씀하신 원윤희 씨의 얘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시겠죠? 네. 네. 임산부나 수유부는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고요. 또한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정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 원윤희 씨가 아주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예,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관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그 점이 너무 좋고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네. 표정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전통 의상, 한복 짓는 그 소중한 일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응원해 주세요.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존의 단서 블랙박스, 오늘의 생존의 단서 확인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는 건 관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면 내일이 편안합니다. 생존의 단서 블랙박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건강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다 바른다, 가운데. 또 꼭 굴려봐. 시원해요. 시원하지? 무릎에 무리가 들어오고 되게 좋아. 평소 잘 쓰지 않던 근육을 자극해서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겠고요. 발 아치도 바로잡아서 무릎 충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즐거운 프로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